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저 친구가 무슨 일을 해왔길래 인생성형가를 자처하는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인생은 견문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견문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인생성형가를 자처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인연과 그 다음에 직업, 간접 견문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연, 그리고 직업, 그리고 간접 견문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저는 58년 개띠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먼저 혈연, 지연, 학연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해서는 한미합니다. 미천하다고요. 낮다고요. 부모는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 부모의 평균 학력 초등학교 3학년이죠. 농부였습니다. 평생. 한 50호 되는 데서 거기가 천지인 줄 알고 천한 줄 알고 평생을 농사지었습니다. 6남매를 뒀죠. 제가 5남일내의 장남입니다. 기독교 아버지는 장로 돌아가셨습니다. 70대 되던 해니까 한 17년 안팎.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권사인데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저도 역시 그래서 열심히 한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뭐 띄엄띄엄 다니고 또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저하고 19살 차이. 제가 오빠를 개띠 집 나이로 65이니까 84입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동생이 있는데 뭐 농사는 못 짓고 겨우 이렇게 술에 의지해서 거동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열심히 지금도 자식들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5남 1년인데 제가 장남이고 형제들의 학벌은 다양하고 대학은 한 절반쯤 나왔고 그 다음에 직업도 다양합니다. 성직자, 뭐 유치원 교사, 또 배우자들은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요양보 쪽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일에 중장비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농부도 있고 다양합니다. 역시 그 형제들의 견문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일을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어렴풋이 그 영역에 대해서 압니다. 이를테면 중장비하는 그 막내 남동생은 건설업계가 얼마나 요란한지 일을 해주고도 얼마나 돈 받기가 힘든지 그리고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왜 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제가 되게 교직에 있었으니까 자유직, 교직, 작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 동생들을 통해서 압니다. 자, 학연은 제가 초등학교 분교 다니다가 초중고를 진안이라는 곳에 다녔습니다. 진안. 진안이라는 곳은 무진장 그렇게 선거구가 엮어지는데 이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상도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는데 무주, 진안, 장수 그렇게 묵습니다. 무주는 리조트가 유명하죠. 구천동. 그리고 진안은 마이산이 이제 관광지로 유명한데 전부 다 상간마을입니다. 상간마을에서 지금 뭐 인구가 한 2만 5천 안팎이어가지고 세 곳을 다 묶어도 아마 7만 안팎.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오집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큰 곳은 고창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무진장 세 곳을 묶은 것처럼 인구가 그 안팎 될 겁니다. 2배 내지 3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지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진안군 군속한 곳도 역시 오지군 군세가 약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초중고를 다녔으니까 역시 학연도 나약하죠. 고등학교는 이제 이렇게 그 전에는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50호 되는 데서도 11명 이렇게 남자 여자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한 3명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뭐 역시 제가 정규대학은 혼자 갔고요. 전주에서 대학은 다녔습니다. 전북대학교라고 전라북도 국립
대학인데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은 역시 국어국문과로 갔습니다. 국어교육 4대에는 대학원이 이제 교육대학원이 있어서 교육학 석사 그런데 일반 대학원 가서 국어국문학 석사 박사. 그런데 뭐 석사 박사 하면서 이제 교수들이 다양하지 않죠. 전북대에서 쭉 학사, 석사, 박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견문이 좁은 측면이 있습니다. 교수한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은 아까도 말했듯이 진안에서 태어나서 공부 뭐 전주에서 대학은 다녔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 이제 오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한옥마을로 유명하고 인구 한 65만 안팎 되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입니다. 전주 이씨 이성계의 그 선조들이 뭐 사대조든가요? 살아서 전주 이씨가 500년 조선을 통치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북한에는 또 전주 김씨죠. 예, 여기 또 전주 김씨 시조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 남한 조선 시대에 이 성씨의 본이 전부 다 전주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주는 뭐 정체된 도시입니다. 사실은 이 인구 유동이 많지 않은 곳이라고 해요. 지금도 선거철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저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서 전주가 좀 그 정체되어 있는 곳이고 광주에 비해서는 작고 전라도 하면 되게 광주 그 다음에 전라남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를 칩니다. 그만큼 도세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라북도 도세가 약한 곳에서 그 중에서도 군세가 약한 진안 거기에서 초중고를 다녔으니까 역시 견문도 뭐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전주에서 대학을 나와서 전주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견문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제 형제들은 그렇고 이제 부모는 그런데 부모 형제들은 이게 대구도 살고 서울도 살고 또 두 아들은 제가 이게 고등학교까지는 전주에서 다녔는데 서울에서 다니면서 한 15년 안팎 제가 서울을 자주 갈 일이 생기게 됐죠. 아들들 때문에. 집 나이로 전부 다 30을 넘었는데 아무튼 간접 경험을 하려고 간접 견문이라도 넓히려고 제가 서울 가면 그 인근에 뭐 문화적으로 또는 대원외고라든가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그리고 요란한 음아파트는 어디고 이렇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 삼아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뭐 그렇게 다니는 것하고 거주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서울이나 전주나 진안이나 살아보니까 뭐 비슷하더라고요. 뭐 한 사람은 이제 서울서 뭐 이렇게 아들들 때문에 요새 이제 명퇴하고 가서 꽤 있고 한 달 안팎 있고 그러는데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시 서울은 집값은 비싸더라고요. 두 아들 월세 내면서 수업료 내면서 용돈 내면서 수업료 아무튼 많이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그 산골 오지에서 태어나서 견문을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넓혔습니다. 혈연 한미하다. 그리고 지연 학연 미세하다. 미약하다. 제 견문이 그렇습니다. 그럼 직업은 제가 주로 교육계에 있었습니다. 교육계. 사교육계도 있었고 공교육계도 있었고 공립학교도 있었고 사립학교도 있었고 대학에도 있었고 학원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이제 국어 전문, 논술 전문이라서 이 전주에 그때 당시로서 제가 96년에 시작해서 한 15년 안팎 학원을 했는데 한 24개 학교가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한 30개 안팎 있을 겁니다. 이제 조금 신도시다 뭐 다 해서 넓어졌고 또 실업계 학교를 이렇게 인문계로 바꾼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아마 30개 안팎 될 텐데 어디 가나 교육도시라고 하죠. 뭐 청주 가면 청주가 교육도시다. 춘천 가면 춘천이 교육도시다. 공주 가면 공주가 교육도시다. 아니 교육 안 하는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주도 뭐 교육도시다 그러는데 저는 교육 경쟁력도 전라북도, 전주 이 도세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좀 처지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하면서 보면 좀 전주 살면서도 전주 사람들한테 욕먹을 정도로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이 변화에 너무 수동적이고 느려서 왜 인구 이동이 심하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서울이나 이 수도권처럼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게 많이 변하고 자극을 받게 되는데 견문을 넓힐 기회가 좁죠. 그래서 저는 이 견문이 좁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롱으로 하늘을 안 보려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든가 독서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여기에 상상고가 마침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이 상상고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지방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제가 신문도 한 7개 보는데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도 그 학생을 통해서 생생히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또 살아있는 견문이 되거든요. 그렇게 견문을 넓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지만 교직에 쭉 40년 있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저는 자영업을 학원을 했다는 것은 사교육 시장에서 무려 15년이나 뼈가 굵었다는 것은 이거는 견문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가를 존경합니다. 삼성이나 현대를 일으킨 이병철과 정주영이 대통령 지구 선거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는 저는 그 사람들 몇십 명 모아도 그 정주영 한 명, 이병철 한 명 못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이 대통령 되면은 그냥 특히 군사정권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번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기가 권력을 쥐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몇십 년 쌓아온 이 자동차 산업, 뭐 건설 또는 원자력 산업 이런 게 망하는 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지만 그걸 쌓는 데는 몇십 년 걸린다는 거. 그 신뢰도, 그 명성을 쌓는 데는 몇십 년 걸린다는 걸 제가 학원을 보면서 하면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의 이 특히 정치꾼,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의 견준다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이 창업주들 특히 그 3대 그룹 정주영, 이병철, 최종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초인이라고 봅니다. 초인, 슈퍼맨. 정치인들을 욕하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정치인들 중에도 영리한 정치인이 있긴 하죠. 박정희 욕먹을 것 같기는 한데 박정희 사실은 굉장히 영리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기업가들도 그런 사람들하고 말이 통합니다. 아무튼 제가 교육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공무원도 해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공립도 사립도 중학교 또는 대학교 조교 강사 그래서 견문은 더 키웠죠. 제가 아버지 견문은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공무하는 사람을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때 당시로서 5급, 지금으로서는 9급. 그러니까 아버지 희망에는 뭐 어느 정도 든 셈이죠. 교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거 교수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대학원을 한 측면이 있고 교수도 넘보고 그랬었는데 이 보니까 교수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나이도 뭐 거의 40 되고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수를 버리고 나와서 학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자유 뭐 교수라면 교수고 프리랜서 프로페서 그냥 하고 싶은 방송을 이름 걸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자유직이죠. 제가 정규직도 다니고 그래서 비정규직도 다닙니다. 시간 강사 같은 건 비정규직이잖아요. 조교 같은 것도 한정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교사와 조교와 강사와 학원장 그리고 교습소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한 시운에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그 한 3개 된 학원 정리해가지고 한 1, 2년이면 이게 직업전환이 될 줄 알았더니 작가로 안 돼가지고 또 교습소도 조금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별걸 다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는 교직에서는 여기저기를 넘나들었다. 적어도 공교육과 사교육을 봤다. 고향에 있는 시골 산골 학교에서 전주에 있는 이 아주 명문 학교, 신흥학교라고 한 120년 안팎 됐나요? 아마 호남 지역에서는 거의 최초로 됐을 겁니다. 신흥학교 뭐 국사에도 그 전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제가 있었거든요. 정세균이 예전에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신흥고너, 저는 신흥중에 있었는데 뭐 거기 조금 있다 또 조교로 가고 그러긴 했는데
작가로서는 뭐 책 4권을 냈습니다. 무명 작가로서 책 낸 거고 뭐 거의 제 돈 들여서 내다시피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읽고 쓰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역시 교사였는데 같이 부부 교사였다가 아내는 계속 교사 31년이던가요? 그러고 명퇴를 했습니다. 작년인가요? 벌써 1년 다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연금, 제 국민연금 조금 나오는 거 이렇게 보태서 그리고 제가 가끔 뭐 알바랄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전선에서, 경제 전선에서는 이제 자녀들은 하나는 대기업 5년차인가요? 6년차인가?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취업 준비하고 둘 다 대학을 서울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업 전선에서 자녀 교육, 자식 농사 전선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견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견문은 제가 이제 공부를 했죠. 네, 학사, 석사, 박사. 거기에 문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박사 논문은 시조로서 했습니다. 시조. 시절 같죠, 그러죠? 시조는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사람 노래입니다. 문학이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인생성형가는 진짜 사는 이야기거든요. 픽션이라면 미국 그 문학이, 이 인생성형은 리얼리티죠.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그런 공부를 한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독서는 이제 96년, 제가 대학은 86년에 졸업했고 학원을 96년부터 했었는데 그 뒤로는 한 1년에 뭐 가벼운 책 무거운 책 해가지고 한 250권 안팎 열심히 읽고 쓰는 게 제 직업이니까요. 읽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옛날에는 국문학에 이렇게 좀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 독서의 폭을 넓혀서 뭐 역사, 사회, 심리, 문화,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몇 년씩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가 그랬듯이 저도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몇 년씩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행은 이제 국내 뭐 국내는 이제 문화유산 답사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이라도 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그 근처에 제가 하는 인생과 관련된 거, 교육과 관련된 거, 문화와 관련된 거 이렇게 보고 듣는 그런 기회를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튜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듣고 본 그 견문, 그걸 역시 여러분도 넘지 못합니다. 저도 견문을 이렇게 교사 된 다음에 교수로 넓혀가지고 되려고는 했지만 못된 것이기도 하고 안 된 것이기도 하죠. 국외는 제가 뭐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해외여행 많이 갔다 온 사람에 비해서는 경험이 좁죠. 베트남은 오남 1년 된 딸만 빼고 5 형제가 어머니하고 갔습니다. 어머니하고 이제 형제들이 다 모여서 그때도 겨우 맞춰가지고 3박 4일인가 갔다 왔는데 아무튼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형제들 맞추기도 그렇고 참 뭐 뜻깊게 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그 한 3년 전인가 이후에 만약 계획을 잡았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을 텐데 여행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뭐 그런 정도 견문이 되고 한 사람이 이제 해외 견문은 저보다 높습니다. 중국만 해도 아마 뭐 5군데 갔을 겁니다. 이제 교직에 있다 보니까 더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기회가 되면 이제 갔다 왔는데 아무튼 뭐 그 간접 경험을 또 제가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영상을 통해서 뭐 제가 TV는 좋아하지 않지만 영화도 역시 안 좋아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요새 이제 책보다 뭐 유튜브로 많이 보는 측면이 있네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고수한테 배우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견문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비교적 뭐랄까요, 좀 나름대로 살아온 그 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바닥에서 제가 살아온 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장점을 살려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대로 밝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학력이다 뭐다 뭐 그대로 밝히는 걸 이 형제 중에는 또 안 좋아할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진실이니까
사실 그대로 어쩔래? 우리 부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제 견문을 계속해서 더 넓히려고, 더 높이려고, 더 지혜와 통찰력 있는 시력을 기르려고. 시력이 실력인데 이 시력을 아주 나이든 이 노안이긴 하지만 더 분명하게 하려고 오늘 또 노력합니다.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또 견문을 넓혀서 그 열망과 그 다음에 실행력을 더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부터 연습했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러면 견문에 뭘 돼야 되느냐? 열망과 실행. 희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어야 되죠. 해내야 되죠. 본 다음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는 데 마음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